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백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소장님 뉴스 기사를 하나 보고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대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먼저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대구에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다. 대구의 강남으로 꼽히는 수성구에서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미분양이 나오면서 청약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구 분양시장 불황을 공급 과잉과 규제 때문으로 판단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구에는 1,699가구 민간 분양이 이루어졌다. 같은 기간 서울의 1,809가구 대비 5배 수준이다. 공급 과잉 속에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대구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전월 대비 17.3포인트 하락한 59.3을 기록했다. 이는 이달 기준 전국 최저치다. 네, 대구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네네. 네, 이제 대구가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정말 비쌌거든요. 정말 수성구는 정말 핫했죠. 핫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미분양이 생기면서 좀 얼어붙었다 시장이 약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소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하락으로 그 추세를 변화시키는 요인인데 이제 미분양을 꼽잖아요. 이제 드디어 대구에도 미분양이 생기면서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전국에서 가장 길게 상승했던 도시가 이제 드디어 지금 약간 이제 하락하는 그런 지금 침체 현상으로 지금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잘못 알고 있던 부분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반박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급에 대한 거죠. 공급.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입주 물량이 공급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입주 물량이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급이 많아져야 사실은 하락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입주 물량을 따져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작년과 올해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 좀 많게 예정된 거는 23년 정도죠. 23년 정도의 입주 물량이 예정이 많이 되어 있지만 지금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시장 상황이 급변하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 바로 지금 미분양이 나면서부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반 아파트 시장에서는 아직도 약간 뜨거운 기운이 남아 있어요. 그 집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다만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그 사려고 하는 의지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침체 쪽으로 넘어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인에는 반드시 미분양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미분양이 어디서부터 생겼냐? 대구 중심부에서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맞아요. 처음에는 대구 외곽에서부터 생기니까 그런 데는 뭐 그럴만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뭐 대구의 수성구는 건재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뭐 경쟁률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씩 미분양이 외곽에서 났던 게 안쪽으로 조금씩 들어오더니 드디어는 수성구 쪽에서도 미분양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상이 보면 먼저 외곽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사람들은 이제 입지가 좀 떨어지니까 좀 납득이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수성구까지 이렇게 미분양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약간 좀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작년에 대구에서 미분양이 날 걸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대구는 정말 쭉 꾸준히 정말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미 규제는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지금 미분양이 나게 된 거는 갑자기 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적 효과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슬금슬금 분양시장에서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그거를 감지하지 못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는 이제 물량이 좀 많아졌다는 거죠. 공급 물량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게 이게 분양 물량이라는 거예요. 분양 물량. 입주 물량이 아닌 분양 물량이 실제 대구 같은 경우는 올해 3만 채 정도가 예상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 상반기에만 16,000채 정도. 이게 이제 분양이 됐고 실제로 서울과 비교해 보면 뭐 서울에는 아까 뭐 굉장히 적게 이제 나왔었는데 그럼 뭐 5배가 아니고 10배 거의 10배 수준인 거죠. 근데 인구 대비하면 거의 20배에 가까운 물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 과다.
그러니까 사려고 하는 사람이 규제로 인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네. 물량이 많고 여기에 또 고분양가 논란이 불면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분양 물건을 받았을 때 네. 여기서 프리미엄이 붙고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네. 기대가 없을 때 네. 이때 미분양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분양이라는 게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면서 그렇죠. 한순간에 이 청약 경쟁률이 거죠. 조금씩 낮아지면서 이제 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긴 하죠. 없었으니까. 네. 그 전에 미분양이 처음 나타나기 전까지는 미분양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 네네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순간 갑자기 뭐가 되냐? 갑자기 초과 공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초과 공급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거를 다 소화가 예, 됐으니까요. 분양 물량이 갑자기 많아진 것도 아니에요. 늘어나고 있는 중이었어요. 늘어나고 있는 중에서 이걸 다 소화해 버리니까 이 초과 공급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미분양이 나오면서 미분양이 조금씩 누적되니까 이때부터 나오는 얘기가 초과 공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구의 시장을 보면서 저희가 항상 이 미분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현상이 딱 나타났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지방의 사례지만 지방의 사례를 서울 수도권으로 연결시켜서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경기도 외곽에서 미분양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네네네. 어느 날 갑자기 미분양이 생겨서 그럼 그 다음부터는 미분양이 조금씩 누적되고 이게 안으로 조금씩 예, 전이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서울 수도권에서도 나타날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이제 지금 뭐 올해까지는 그럴 현상이 거의 안 보이지만 좀 빠르면 내년, 조금 늦어도 내후년 정도에는 이제 경기도 권역에서 미분양이 나타나면서 이제 일반 시장에서 이제 정체기에 돌입하면서 이 미분양이 나타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공급이 뭐냐? 시장의 하락을 만드는 요인은 바로 분양이다. 네네. 분양이 바로 시장의 하락을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이다. 이런 걸 아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시장이 하락으로 돌입하잖아요. 네. 돌입하면 그때부터 입주 물량이 이제 역할을 해요. 그때부터는. 약간 시너지를 낸다는 네, 거예요. 시너지보다는 이제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입주 물량이 하락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미분양이 먼저 생겨서 네네.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으로 돌입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입주할 때 얘네들이 피가 안 붙어 있거나 정말 적게 붙어 있어야 이제 하락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대구의 시장을 분석해 보면 이 기사나 이런 걸 보면 공급이 많아졌다.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정체, 약간 뭐 하락의 전환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공급이 입주 물량이 아닌 분양 분양이라는 물량. 거. 그거를 그러니까 좀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 같은 경우 정부가 시장을 좀 제대로 알려면 이 분양 시장에 대한 연구와 네. 분양 시장의 효과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말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분양 시장으로 시장을 잡으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쉽게 잡을 수 있는 거를 네. 굉장히 어려운 방향으로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수요가 만약에 지금 1000명이 있다. 네. 그러면 이 1000명을 다 사게 만들어서 네. 수요를 제로로 만들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수요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까요, 근데?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수요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주택자들.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다 사고 나면 이제 시장이 안정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착각이에요. 이거는 착각인 게 무주택자가 집값이 안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안 사요. 수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굳이 매매 시장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갈 것 같지 않은 상황은 바로 뭐냐? 미분양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요를 매칭시키는 것보다 네. 그냥 안 팔리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안 팔리는 게 중요한데 이걸 다 팔리게 해가지고 1대1 매칭을 다 시켜서 여기 1000명 있는 거를 다 사게 해가지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제가 받는 느낌은 뭐냐면 정말 하락을 너무도 싫어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안정화잖아요. 네네네. 이 1000명 수요가 다 사고 나면 이제 살 사람이 없고 팔 사람은 별로 안 팔고 네네. 그러면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완전한 착각입니다. 이 사람 마음을 모르는 그냥 이론적인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뭔가.
그러니까 공급을 특히 공급이 분양 쪽을 빨리 좀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3기 신도시나 이런 것들 예정된 거를 빨리 시기를 어떻게든 앞당겨서 분양 물량을 늘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 시장이 빨리 안정 하락화가 될 겁니다. 오늘은 그 대구의 시장 변화에 대해서 지금 수도권을 옮겨봐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 대구도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몰랐거든요. 너무 비싸고 집 보기도 힘들고 약간 이런 시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대구 사겠다는 사람 굉장히 많았어요. 떨어지기만 하면 사야지 이랬는데 또 주춤하니까 또 사람 마음이 그래요. 떨어지면 끝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또 스물스물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끝났다보다는 이제 선택의 폭이 많아지는 거죠. 미분양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사야 될 게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러면은 어떤 게 더 많이 올라갈까? 뭐 이런 고민을 이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급할 게 없는 거죠. 그쵸. 네. 급할 게 없어지면 결정을 자꾸 뒤로 미루게 돼요. 맞아요. 미루는데 미분양이 더 늘어나? 그러면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기만 하면 사야지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딱 미분양이 나고 또 주춤하면 좀 더 지켜봐서 당연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합리적이 되는 거죠. 선택의 폭이 많은데 내가 이거 하나 산다고 해서 바로 올라갈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로 사면은 오히려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선택을 미루게 되고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게 똑같이 사려고 했다가 떨어지면 사야지 마음 먹고 있다가 굳이 살 필요 없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뒤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대구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공급이라는 개념의 정의.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전망하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정말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안타까운 거는 정말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지 모르지만 입주 물량이 공급이다. 이게 이제 자리 잡으면서 사실은 시장 분석의 기준이 정확해야 그 진단을 제대로 하고 그거에 맞춰서 대응도 하게 되는데 입주 물량이 공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뭐냐? 지금 막 분양을 해도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입주가 빨라도 3년, 4년 뒤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다 지금 신도시 공급해봤자 어차피 입주 물량은 앞으로 3년, 4년 뒤, 5년 뒤에 있으니까 그 공백 기간 동안은 계속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진단이라는 거예요. 분양만으로 충분히 시장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미분양이 나게 되면 바로 시장은 침체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을 똑바로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